자, 이제 여기 조동사부터 쭉 보면 되지. 자, 조동사 오늘 딱 하고 마무리해서 끝냅시다. 자, 조동사까지만 하면 이제 동사는 끝이에요. 자, 하나씩 차근차근 다시 정리해보면 동사는 주어를 갖는다. 그리고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뉘며 타동사는 목적어를 갖는다. 주어랑 목적어는 같으면 안 되지만 만약에 같다면 그때 뭐를 쓴다? 제기대명사. 그리고 동사는 시제를 그리고 태를 갖춰서 써야 되는데 시제는 시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로 나눈다면 현재 시제는 눈에 보이는 세상, 과거 시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태는 능동과 수동으로 나눠서 가해자 입장, 피해자 입장. 그래서 수동태를 쓰려면 능동인지 수동인지 구분할 때 첫째 동사가 타동사인지 보고 왜? 목적어가 피해자니까 타동사인지 보고 두 번째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풀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뭐까지 배웠냐면 준동사까지 배웠다. 준동사는 서로 각기 다른 시간 정보를 가지면서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갖는다. 이렇게 배웠었죠. 자, 이제 조동사. 자, 조동사를 안 쓰면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 왜냐면 동사는 기본적으로 사실을 표현하는 건데 세상에 존재하는 현상. 근데 서양 애들, 즉 영어권 원어민들은 추측을 나눠야 돼. 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리고 얘네는 계속 살던 데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사실과 사실이 아닌 걸 구분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건 다 추측이 나타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조동사를 넣으면 추측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사가 이제 현재랑 과거로 나뉘었지. 자, 그럼 조동사도 어떻게 현재형과 과거형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can은 할 수 있다라면 could는 할 수 있었다. 맞아, 틀려? 틀려요. 왜? 시간이랑 상관이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할 수 있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어. 근데 무조건 다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시간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으니까. 자, 그럼 영어를 영어답게. 사실 조동사 현재형과 과거형은 굳이 내가 지금 설명 안 해도 너가 알고 있어. 왜? 이미 다 알려줬거든요. 자, 이게 공부 센스거든요. 내가 지금 다 알려줬다 했잖아. 그걸 조합하기만 하면 돼. 말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자, 쉬운 말은 아니지만, 일단 한번 도전을 할 기회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동사의 현재 시제는 눈에 보이는 세상, 동사의 과거 시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능동태는 가해자 입장으로 표현, 수동태는 피해자 입장으로 표현, 이런 식으로 내가 한 줄로 요약해서 개념을 설명해 줬잖아. 마찬가지로 조동사의 현재형과 조동사의 과거형을 내가 지금 표현한 것처럼 한 줄로 설명해 보세요. 시간 충분히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1분 동안 한번 고민해 보세요. 가르쳐 드렸어요. 합성하시면 돼요. 합성. 감 잘 안 오면 책도 보고 막 하면서 다 해보세요. 해봤니? 조동사 현재형이 뭐야? 모르겠어. 자, 이게 공부 센스야. 그러니까 다현아, 너가 앞으로 이제 공부를 잘하고 싶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싶으면 이 센스를 잘 기억해. 내가 분명히 가르쳐 줬다 했어. 그지?
우리 이거 했지? 내가 아까 조동사 추측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현재 시랑 과거 시 배웠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합성하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추측하면 현재형.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추측하면 과거형이야. 그래서 동사의 현재 시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고 과거 시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야. 근데 조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은 그러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까? 추측하는 거라고. 알겠지?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게 공부하는 센스야. 이러니까 이제 느낌 확 오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요. 이거 조금 쉽게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을 추측한 거니까 그러니까 보일만 하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가 뭔가 달성하거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 얘기하는 거겠지.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건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아예 없거나 아니면 있더라도 희박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한 현상들을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너가 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잖아. 나는 너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너가 오늘 이 수업을 끝나고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가능성은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딱 이 수업 듣고 영어 잘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 얘기할 때 쓰겠네. 가정법 연결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끝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동사의 시제를 제대로 이해하니까 조동사가 이해됐고 조동사가 이해되니까 가정법이 이해되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can은 할 수 있다야. could는 할 수 있다가 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can이 할 수 있다라는 세상이면 그거를 어떻게 해요? 가능성을 떨어뜨리면 되지. 그래서 could는 할 수도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쉽지? 그리고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야. can은 be 플러스 be able to 부정사 같다라고 배웠을 텐데요. 아니죠. 같을 수가 없죠. can은 조동사인데 be는 동사잖아요. 얘는 동사고 얘는 조동사기 때문에 사실이고 추측이지. 그러니까 애초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속뜻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러니까 will도 할 것이다. 의지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be going to랑 이거 같다고 하시면 안 돼요. 얘는 사실, 얘는 추측이니까. 그래서 would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할 의지를 팍 꺾어버리면 돼. 하고는 싶은데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할 텐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shall 같은 경우는 shall이 무슨 뜻이냐면 신이 정한 운명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you shall die 이런 무슨 뜻이냐면 너는 마땅히 죽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되게 무섭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shall 같은 경우는 신이 인간의 운명을 정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신이 정했으니까 따라야겠지. shall 같은 경우는 신의 말씀이란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너네 그 shall we dance란 말 알아? shall we dance? 그 무슨 뜻이야? shall we dance? 같이 춤출래요 이거잖아. 그래서 보통 미국이나 영국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옷 쫙 빼입고 남자가 여자한테 가서 이러면서 이렇게 shall we dance 이렇게 하죠. 같이 춤출까요는 let's dance도 할 수 있는데 shall we dance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춤을 출 미래는 운명은 당신이 정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신이 되어주십시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당신이 추자면 추고 아니면 안 추겠습니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정중한 느낌인 거죠. 근데 사실 shall 같은 경우는 현대 영어에서 잘 안 쓰는 이유가 너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미국 영어거든요. 너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메인 즉 주류로 공부하는 게 미국 영어야. 발음도 그렇고 단어도 그렇고 그다음에 문법도 그렇고 기본적인 값이 다 이 미국의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오늘날의 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이 보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고요. 자, 봐봐. 신의 의지야. 그게 그럼 꺾였어. 그럼 누구의 의지가 되겠어? 인간의 의지야. should는 인간이 정한 인간의 운명이야. 이건 신이 정한 인간의 운명이고요. 이건 인간이 정한 인간의 운명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사람이 생각했을 때 마땅하다, 당연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뭔가 논리적으로 타당한 추측을 할 때 보통 쓰는 거고요. 그래서 you should study hard가 너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뜻이 되는 이유가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학생이면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야지 라는 뉘앙스가 you should study hard 이런 느낌인 거야. 자, 그래서 메이랑 마이트 같은 경우는 시제가 메이가 현재형이고 마이트가 과거형이거든. 근데 이게 조금 구분이 깨졌어. 현대 영어에서. 왜냐면 미국 애들이 조금 실용적인 애들이거든. 그래서 메이랑 마이트 그냥 뜻 똑같지 않나? 라고 해서 이게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현대 영어에서. 그래서 can이랑 could는 다르잖아. 뜻이.
will이랑 would도 뜻이 달라요. 그래서 shall과 should는 뜻이 다른데 may랑 might는 같아요. 현대 영어에서. 근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must. 잘 봐. 다 조동사. 현재 과거, 현재 과거, 현재 과거, 현재 과거 다 있지. 근데 must는 과거가 없다? 자, must는 무슨 뜻이냐면 틀림없다라는 뜻이야. 틀림없다. 그래서 너가 교복 입고 돌아다니면 아, 다현이는 교복을 입었으니까 틀림없이 학생일 거야. 이렇게 추측한 거지. 어때요? 교복을 입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토대로 내가 생각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에 가깝겠지. 자, 조동사의 과거형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실에 가까워 멀어. 과거형은. 당연히. 멀지. 그러니까 must 같은 경우는 사실에 가까운데 멀 수가 있어요? 그래서 must는 과거 시제가 없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럼 예문으로 한번 쭉 볼까요? Can you lend me some money? lend가 빌려주다야. 그러니까 너가 집에 가서 문법책 있으면 한번 보면요. 조동사 과거형은 뭔가 조금 예의를 갖춘 표현으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하지. 너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could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뭐뭐 할 수도 있다잖아. 당신 혹시 저한테 돈을 빌려주실 수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때? 더 정중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시- 동사의 시제는 시간과 관련 있다 없다? 시제는 시간과 관련 있다 없다? 없다. 왜? 나는 지금 너한테 can you lend me some money라고 할 수도 있고 could you lend me some money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둘 다 된다고요. 시간이랑 관계 없다고. 그리고 shall we dance? 아까 얘기했듯이 나랑 춤출래요? 라고도 얘기하지만 you are too fast. should가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 해석해 볼게. You are too fast. 야, 너무 빨라. 너 속도가 너무 빨라. 너는 crash on the wall. 벽에 부딪히는 게 너는 벽에 부딪혀야 돼. 말 이상하지. 너무 무섭잖아. 넌 너무 빠르니까 너는 벽에 빨리 반드시 부딪혀야 돼. 말 이상하죠. 그러니까 should가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야. 자, should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부터 너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가. 그럼 나 어떻게 해? 당연히 부딪히지. 이거 얘기하는 거야. 내가 should 아까 뭐라 그랬어요? 논리적인 판단이라고 했지. should는 당연하다라는 뜻이야. 내가 앞에를 안 보고 너를 보면서 이렇게 가면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논리적인 근거를 갖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 너무 빨라. 너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should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당연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너는 속도가 너무 빨라. 그러니 너는 당연히 벽에 부딪힐 거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쉽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러니까 요거는 could가 뭐뭐 할 수 있었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자, 문법의 기능은 누가 정한다? 문법의 규칙성이 아니라 문맥이 정한다. 그래서 I was hungry yesterday. 나는 어제 배가 고팠어. 그래서 I could eat a horse. 나는 말도 잡아먹을 수 있었어. 이렇게 해석하셔야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뭐 할 수 있었다. 옛날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었다라고 하셔야 돼요. 왜요? 옛날을 나타내잖아요. 이해됐지? 참고로 eat a horse 말을 잡아먹다잖아. 이 말을 잡아먹다는 사실 미국의 조금 문화적 표현인데 미국은 땅덩이가 넓지. 그래서 옛날에 제일 중요했던 교통수단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자기 교통수단인 말을 잡아서 먹을 정도로 그만큼 되게 배고픈데 먹을 게 없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참고로. 자, 조동사, 동사, 원형. 조동사, 동사, 원형을 쓰면 말하는 시점에서 지금 추측하는 거야. 이건 잘 봐. 그때도 얘기했잖아, 내가. 동사의 시제는 시간을 나타낸다 아니다? X라 그랬지. 그러니까 동사의
시간성은 대체 누가 나타내냐라고 하면서 내가 빌드업을 해줬잖아. 마찬가지로 조동사도 can과 could가 시간을 나타내는 게 아니거든. 누가 나타내는 거야? 준동사가 나타내야 돼. 그래서 조동사는 뒤에 무조건 동사 원형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근데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나오니까 have의 동사 원형 have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과거 분사를 넣는 have pp형 즉 완료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통 원형이라고 표현하고요. 이거는 완료형이라고 표현합니다. 뭘까요, 이거? 이것도 했어요. 자, 얘는 말하는 시점에서 추측하는 거라 했지? 그래서 내가 보자마자 I can do it. 나 저거 할 수 있어. 그럼 말하는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의 추측을 하면은 동사원형 쓰면 돼. 근데 저기다가 pp를 썼잖아. 혹시 과거 분사가 갖는 시간성 뭐예요? 끝이죠, 끝. 그럼 have pp는 뭐예요? 이미 끝났다는 뜻이네. 조동사는 추측하는 거지. 그러면 추측하는 이 말하는 시점에서 이미 끝난 걸 추측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너가 되게 피곤해서 막 자고 있어.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 다현이 너 어제 늦게 잤구나. 너 어제 늦게 잤으면 틀림없어. 이렇게 추론할 수 있지. 추측할 수 있지. 잘 봐. 내가 지금 추측한 대상이 뭐야? 너가 어제 늦게 잤다라는 거지. 어제 잤잖아, 실제로. 실제로 일어난 일을 내가 추측한 거지.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추측하는 시점에 이미 일어난 일이네? 그러니까 have pp는 뭐예요? 말하는 시점보다 앞선 사실을 추측하는 거. 알겠지? 여기서 제일 핵심은 시간성이 나타난다는 거야. 말하는 시점보다 앞섰다는 건 시간이잖아, 시간. 왜? 그거를 완료가 나타내니까. 그죠? 완전히 끝난 상태. 그러니까 조동사 동사 원형은 말하는 지금 시점. 그럼 have pp는 뭐라고 하겠어? 지금 시점에서 이미 있었던 일, 즉 옛날 일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1910년에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됐었잖아. 일본의 식민지가 됐지. 그래서 1910년에 한일병합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미 일어났었지 1910년에. 근데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이건 이미 있었던 일에 대해서 추측하는 거지. 그러니까 완료를 써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should는 당연하다잖아요. have pp를 쓰면 뭐야? 그때 그걸 해야 됐던 게 당연하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면 했으면은 굳이 이렇게 얘기 안 하겠지. 그러니까 보통 후회할 때 쓰는 거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might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might have pp 하면은 였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 이해되지? must는 틀림없다니까 여기다 have pp를 쓰면 였었음에 틀림없다. 옛날을 추측하는 거고요. 자, 요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거 고1, 고2 때 자주 나오는 문법이거든? 이거 to가 ing잖아. 동명사야, 참고로.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A를 ing 하는데 쏟다 내지는 전념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한 3, 40초 줄 테니까 해석해봐. 자, 같이 해볼게요. There are a lot of innovations. 많은 innovation, 혁신이 있다. 근데 그 혁신을 누가 만들었다? He라는 사람이 만들었대. 그 사람이 만든 혁신이 엄청나게 많대요. 자, 그래서 he should have committed his life to developing the tech knowledge. 그래서 기술을 발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삶을 쏟아붓는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이 문장 있지, 이 문장. 지금 밑줄 친 이거 있는 이 문장. 정확하게 해석할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40초 후에 한번 여쭤볼 테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주도 FPP는 참고로 아까 알려줬죠? 이렇게 하시면 되죠. 했어야 했다. 그럼 조합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됐어? 한번 물어볼게. 자, 다현아, 말로 해봐. 그는, 아? 그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그의 삶을? 그치. 그의 삶을 전념했어야 했다. 뭔가 그 과거를 아쉽게 후회하는 느낌으로 하시면, 땡! 자, 내가 이렇게 그럼 이제 너가 속으로, 뭐야, 이렇게 가르쳐 놓고 왜 틀렸대. 그지? 내가 이렇게 가르쳤잖아, 지금. 그랬는데, 땡! 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너네가 슈드를 너무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 슈드는 했어야 했다라고만 하나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잘 봐. 왜냐면, 너가 지금 이렇게 해석한 게 얼마나 변태 같은 해석인지 내가 보여줄게. 아니, 스티브 잡스라고 한번 해보자. 스티브 잡스 알죠? 스티브 잡스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 그 막 아이폰도 만들고 아이패드도 만들고 맥북도 만들고 아이팟도 만들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막 혁신의 아이콘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들어낸 혁신이 뭐 한두 개가 아니라 진짜 여러 개잖아. 자,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낸 혁신이 여러 개가 있대. 하물며 지금 현재 시절 써서 사실을 얘기했지. 요즘 사실이지. 심지어 과거 시절 썼으니까 역사적 사실이죠. 그지? 스티브 잡스는 어마어마한 혁신들을 많이 만들어냈어. 이렇게 얘기해놓고. 근데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삶을 바쳐서 기술 발전에 더 헌신했었어야 해. 라고 하면은 말이 이상하지 않아? 그지? 여기서는 분명히 뭐라 했어? 혁신이 많다라고 했거든. 그지? 이걸 토대로 판단을 하셔야죠. 그래서 문법의 기능은요, should have pp가 했어야 했다라고 결정된 게 아니라 문맥에 맞춰서 해야 돼요. 내가 should 아까 뭐라고 했어? 당연하다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했던 게 당연하다라는 거야. 당연하다. 그러니까 안 했으면 후회가 되는 거고요. 했으면은 강한 추측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와,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낸 혁신이 진짜 엄청 많구나. 역시 틀림없이 그는 자신의 삶을 바쳐서 기술을 발전하는데 이바지했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강하게 추측하셔야죠. 왜? 이미 있는 사실이잖아. 알겠지? 그래서 should pp 아무렇게나 맨날 다 했어야 했다 후회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우리 한번 필기해서 조동사 정리해 봅시다. 자, 이제 조동사까지 마스터하면 동사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자, 하나씩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영어는 세상의 현실을 사실과 추측으로 나눠요. 그래서 동사로 그냥 사실을 표현하면 되는데, 만약에 모르면 조동사를 활용해서 추측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추측을 조금 내가 포괄적으로 조금 이해시켜 줄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추측은요, 인간의 판단이 개입되는 사고야. 인간의 판단이 개입되는 사고방식을 얘기해요. 이러면 다 조동사 쓴다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에 지금 책상이 있지. 근데 만약에 이 책상에 너 친구가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이런 거 다 추측이라 생각하면 돼. 내 생각이, 내 상상과 내 판단이 개입된 거잖아. 이러면 다 조동사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 보이는 그대로 표현하면 이건 다 뭐야? 이건 다 동사고, 그렇지 않고 하나라도 내 판단이 개입했으면 싹 다 추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일단 필기할 시간 좀 드릴게요. 천천히 하시고. 자, 조동사의 현재형은 조동사 개념의 현재 시제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을 추측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눈에 보인다라는 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나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높은 일에 대해서 추측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조동사의 과거형은 그와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추측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적거나 아예 없는 일에 대해서 추측할 때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고 이제 조동사를 의미별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조동사 can은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죠. 할 수 있다. 네, could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약화시켜서 해석을 하시면 되고 will은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would는 그거를 꺾어서 할 텐데 점점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should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해야 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라? 당연하다라고 해석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must는 틀림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may랑 might는 그냥 싸잡아서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현 가능성이 제일 낮은 게 may랑 might겠지? 자, 그다음에 ought to 같은 경우는 조금 너네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should가 내가 뜻이 뭐라 그랬죠? 당연하다라 그랬지. 그래서 당연하니까 학생이라면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마땅히 당연히 그래야 돼. 라는 도덕적이고 뭔가 책임감 있는 일을 하라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거잖아. 근데 should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논리적인 판단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거 부분집합 배웠지? 수학에서. 집합 안 했어 아직?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should라는 집합이 있으면 ought to는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란 뜻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should는 되게 여러 가지 뜻이 있고 ought to는 그 중에 하나를 담당한다는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ought to가 너네가 얘기하는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야. 그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위성 주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왼쪽 오른쪽을 잘 살피면서 건너야 된다. 이거 쓸 때 should 쓰는 거. ought to 쓰면 돼요. 그래서 you ought to watch carefully when you cross the crosswalk.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자, be able to는 동사인데 can은 조동사잖아. 그러니까 be able to는 가능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객관적 가능성이야. 그리고 can은 주관적 가능성이죠. 그래서 can은 언제 쓰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유튜버가 요리하는 거 좋아하니? 당연히 요리하는 거 안 좋아해? 근데 나중에 이제 자취를 해서 요리를 해야 된다 쳐. 그래서 유튜브에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딱 쳐서 들어가서 유튜브 보는데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건 내가 생각하는 가능성이지. 그래서 그땐 주관식을 하면 돼. I can make 김치찌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요거는 객관적 가능성이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백석고 학생들은 백석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땐 be able to 쓰면 되죠. 왜? 백석고 1학년 학생들이라면 다 객관적으로 가능한 일이니까 그럴 땐 be able to 쓰면 돼요. 쉽지? 그래서 be going to도 이거는 객관적 미래를 얘기하는 거고요. will은 주관적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지금 9시 등교지? 그지? 8시 40분이요? 백석고만 그래? 불쌍하다. 백석고가 조금 빡세네요. 그러면은 내일 8시 40분에 안에 교문에 들어가야 되는 건 정해진 미래지. 근데 나 내일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건 내 주관적인 미래지. 이건 미래 will 쓰면 되는 거죠. 앞에 거는 be going to 쓰면 됩니다. 자, have to는요. 객관적 의무예요. must는 주관적 의무죠.
그래서 이런 거지. 객관적 의무는 뭐 백석고 1학년 학생들은 다음 주까지 독후감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할 땐 해부토라고 하면 되죠. 그지?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 다 같다고 배웠는데 사실 엄밀하면 말하면 달라요. 뉘앙스 차이가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조동사 have pp. 자, 과거 분사는 시간성이 뭐를 나타내는 준동사야? 완전히 끝난 것, 즉 완료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미 끝난 일에 대해서 표현할 때 쓰는 거니까 조동사 have pp는 기본적으로 옛날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추측할 때 쓰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죠.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세네 타임. 조동사는 언제 뭐 할 때 쓴다? 추측을 할 때 쓴다. 그리고 조동사의 완료, 즉 pp가 들어가 있으면은 옛날을 추측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끝. 됐지? 자, 가정법 설명해 볼래? 내가 입학 그 테스트랑 상담할 때도 물어봤지. 가정법 설명해 보라고. 그죠? 자, 가정법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거의 90% 학생들 if가 먼저 떠올라. 근데 난 그러지 말라 그래. 왜냐면 if를 안 쓰는 경우가 더 많아. 이따 보면 알겠지만. 가정법은 if가 아니죠. 자, 일단 잘 봐. 동사의 현재 시제가 뭐니? 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표현해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념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개념에 대해서 간결하게 그리고 짧게 설명할 수 없으면 그거 모르는 거야. 이거 배웠지? 유리수 설명해봐. 잘 배웠네요. 그럼 무리수는요? 무리수 배웠지? 무리수는 뭐야? 하나만 더 물어볼게. 그럼 분수는 뭐야? 네, 여기서 막히죠? 이러면 이해를 못해요. 잘 봐. 이거 근데 일단 첫째로 번역 잘못했다? 왜냐면 이게 영어로 rational number라 그래. ration이 무슨 뜻이냐면 이성이란 뜻이야. 그 남성 여성 할 때 그 이성 말고요. 그 합리적이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rational이 합리적인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 유리수 할 때 리가 이치리자예요. 이성이라는 뜻이야. 이성. 그래서 이성이 있는 수라고 해서 rational number 이렇게 번역한 거야. 사실 이거 잘못 번역했어요. ration은요. 이거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 전쟁 일어나면 뭐 하는지 아니? 너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에서 너한테 보급품을 갖다 줘. 그걸 배급이라고 하죠. 레션은 배급이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똑같이 나누는 게 레이션이야. 그래서 왜 이성적이냐면 누가 봐도 다 똑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레셔널이 이성적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레셔널은 이거는 뭐냐면 비율이 같은 수라는 뜻이야. 왜냐면요, 잘 보세요. 그 4분의 1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봐. 그림으로 그려볼 때 4분의 1을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그린 다음에 이렇게 하잖아. 어떤 미친놈이 4분의 1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거 잘못된 거죠. 무리수는 이렇게 해도 볼 수 있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알겠지? 그래서 분수로 나타낼 수 없다는 게 뭐냐면 그 특정한 수를 분수로, 즉 똑같은 비율로 분배를 못 한다는 뜻이야. 4분의 1은 쉽게 하면 0.25잖아요. 그건 말 그대로 뭐냐면 한 놈 한 놈 한 놈한테 0.25씩 나눠줄 수 있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유리수는 비율이 같은 수란 뜻이야.
이해됐니?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무리수를 공부하고 싶었다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차 함수는 이렇게 되죠. 잘 봐. 여기에서 증가분이랑 여기에서 증가분이 똑같지. 똑같이 증가하지. 비율이 똑같지. 이게 유리수야. 근데 무리수가 어떻냐면 실제로 너가 이제 무리함수를 배우게 돼. 무리함수 배웠어? 무리함수 배우면 이렇게 배울 거야. 이게 이제 루트 x예요. 쉽게 얘기해. 그러면은 무리함수는 이렇게 그린다. 잘 봐. 여기에서의 증가분이랑 여기에서 증가분이 서로 다르지. 비율이 다르죠. 이게 무리함수. 이해됐지? 지금 내가 이렇게 갑자기 다른 과목 갖고 온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너가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싹 다 있잖아. 뭔가 개념을 배우면 두 개로 찢어.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찢었을 때 근데 현재 시제랑 과거 시제가 어땠어요? 서로 반대됐죠.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이런 식으로 찢어서 공부하면 돼. 그리고 그 두 개를 찢을 때 항상 대립적으로 찢으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서양에서 건너온 학문들은 다 이렇게 두 개 찢어져. 웬만하면. 자, 그래서 어떤 개념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이분법적으로 찢은 다음에 반대되는 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해하는 건 방법이 있어. 직설법을 한번 설명해 볼게. 직설법 나한테 문법을 안 배웠지? 근데 너 직설이 뭔지 알잖아. 직설법이 뭐야? 직설적이다라는 얘기 들어보지 않았어? 쟤는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남들 상처를 너무 줘.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직설법이 뭐예요? 그냥 보이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야. 직설은 그냥 뭐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가정법은 직설법의 반대거든요. 그럼 가정법 이해했네? 직설법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거 뒤집으면 가정법이잖아. 가정법은 뭐야?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사실을 표현하는 거야. 자, 둘 다 사실을 표현하는 거야. 왜? 세상을 표현해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동사를 쓰겠지? 근데 얘는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고 얘는 보이지 않는 걸 통해서 사실을 표현하는 거야. 나는 어렸을 때, 쌤이 어렸을 때 공부 못했다 했잖아요. 초딩 때 시험 안 봤지? 쌤 때는 초딩 때 시험을 봤어. 그러니까 1학년부터 3학년은 안 봤고요. 4학년부터 6학년은 시험을 봤어. 국수, 사과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직도 기억나.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단 한 번도 안 맞은 적이 없어, 엄마한테. 그때 이제 엄마가 회초리로 막 평균 70, 60, 막 이렇게 점수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면 엄마가 이렇게 얇은 회초리로 이렇게 때렸거든. 혼냈어. 내가 아직도 기억나. 그래서 그때 쌤이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항상 엄마가 이제 뭐야 성적표를 보자마자 너 수학 점수가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화를 내. 그럼 이건 뭐야? 직설법이죠. 너 성적이 왜 이렇게 낮아? 이렇게. 근데 가정법은 뭐예요? 어제 그러니까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오늘 이거보다 더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때? 이게 더 무섭지? 이게 더 무섭지 않아? 너 그러니까 영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가정법으로 표현할 때 문법적인 장치가 없어. 그러니까 영어는 if를 쓸 때 시제를 뒤틀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시제를 뒤틀어? 아니야. 왜 그래?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야. 역사적인 이유. 쟤네는 자꾸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이 바뀌니까 사실과 사실이 아닌 걸 구분해야 됐지만 우리는 계속 살고 있던 환경이 유지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구분하지 않아도 됐다고. 그지?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영어에서 가정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이해를 못 해버리면 아까 같이 오히려 매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제 공부를 하면 더 성적이 오를 텐데 이거를 그럼 좋게 받아들일 거 아니야. 아, 얘는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올랐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해버리니까 그래서 맨날 시험 문제 틀리는 거야. 독해할 때. 그러니까 혼내려고 쓴 글인데 너는 칭찬인 줄 알고 잘못 해석하는 거죠. 이해돼요? 그렇게 해서 틀린다고. 왜 그런지 이따 예문으로 보여줄게. 자, 그러면은 필기하면서 가정법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을 익혀봅시다. 자, 직설법은 보이는 사실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냥 사실이라 쓰자. 보이는 사실 그대로 사실을 표현하는 거.
자, 근데 가정법은요, 보이지 않는 상상을 통해 사실을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을 통해서, 뭔 소리야. 보이지 않는 상상을 통해서 사실을 추론할 줄 알아야 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요거야. 사실을 찾아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가정법은. 잘 봐. 어제 공부 열심히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거 무서운 말이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내려고 하는데 대놓고 얘기하면 상처받을까봐 돌려서 표현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어제 공부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에 들어가 있는 사실을 추론해야 돼요. 아, 어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으니까 나를 지금 혼내려는 의도구나 라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안에 있는 사실을 찾아내야 돼요. 가정법은. 자, 그럼 봐봐. 자, 여기 좀 고도화라고 돼 있죠? 자, 고도화라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가는 거야. 잘 봐. 우리가 맨 처음에 시제라는 개념을 제대로 배웠죠. 시제는 시간이 아니다. 세상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보이냐 보이지 않냐로 구분을 한다. 라는 낮은 개념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뭐를 배웠어요? 가정법을 배웠어요. 영어에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것에 민감하니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동사는 그에 따라서 보이는 사실을 추측할 때 쓰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또 고도화를 해보면 세 번째는 가정법이죠.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개념은 여기에 있는 거를 그대로 끌고 올라오면서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개념 다 이렇게 공부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음, 아직 미적분 안 했죠? 어, 나중에 너 미적분 배울 텐데 미적분은 극한이라는 개념을 먼저 배워요. 이게 1단원이야. 그리고 2단원이 뭐냐면 미분이야. 미적분이 미분이랑 적분 합친 거야. 미분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적분을 배워요. 이렇게 하는 게 수학이야. 수학 싫어하지? 어? 쌤이 미적분 3분 딱 시간 들여서 살짝만 이해시켜 줄게. 그러니까 이거 다 공부랑 연관돼 있거든.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이렇게 하면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잘 봐. 길이가 2야. 정사각형이야. 이거 면적 구해봐. 이거 면적 몇이에요? 4죠. 2 곱하기 2는 4. 그래서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는 직선으로 되어 있는 이 도형은 우리가 바로 면적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한번 생각해봐. 이런 곡선이 있어. 여기 면적 구해보세요. 구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왜요?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미적분을 처음 만들 때 이거 뉴턴이야. 뉴턴이 만든 거야. 뉴턴이 고민한 거야. 대체 곡선의 면적은 어떻게 구할까? 를 고민한 거야. 해결책이 뭘까? 곡선인 거 어떻게 면적 구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직선은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아, 곡선을 직선으로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곡선을 이렇게 깎으면 직선이 되겠네? 그래서 미분이 미세하게 나눈다, 깎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걸 하나씩을 촘촘 다 깎으면 이렇게 얇은 하나의 치즈 조각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지? 이거 면적 다 깎은 다음에 다 합치는 게 적분이야. 적분이 뭐냐면 나눠 놓은 거를 쌓을 적, 다 합친다는 뜻이야. 그렇게 해서 면적을 구하는 게 미적분이에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를 혹시 하고 싶지 않나요? 이거야, 이거. 미적분이. 어차피 2학년 되면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원에서 큰 변수 없다면 이번 여름방학 지나면 아마 선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냥 미적분 저것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고도화도 해볼게요. 시제는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가 있죠. 그래서 현재 시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표현하는 거고, 과거 시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표현하는 거다. 자, 그러면 조동사도 여기에 맞춰서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가 있다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추측하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추측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의미를 도출하면 얘는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거나 높은 거 얘기하는 거고, 얘는 반대로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없는 거 나타낼 때 쓴다라고 배웠어요. 그죠? 우리가 접속사 if에 대해서 한번 배워야 돼요. 이것까지만 필기하면 돼요. 다 했죠? 자,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I would marry her. 나라면 걔랑 결혼해. 자, 지금 내 친구들 슬슬 다 결혼하고 있어. 지금 카카오톡 딱 키면은 한 4, 500명 정도 있는데 거기에 한 3분의 1이 지금 다 푸사가 애 아니면은 결혼 사진이야.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그 나이가 드디어 됐구나라는 걸 조금 요즘 느낄 때가 많은데, 그래서 막 이런 거 같이 술 먹다 보면 이런 얘기 막 하는 친구도 있어. 나 결혼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걔네들 보통 얘기하면 나 너면 난 그런 여자면 나 너 무조건 결혼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잘 봐. 내가 지금 이걸 왜 했냐면 if를 좀 이해해야 돼요. if가 만약이란 뜻인데요. 이게 한자야. 만약이 무슨 뜻이냐면 만분의 1이란 뜻이야. 만분의 1은 실현 가능성이 높아 낮아? 만분의 1이잖아. 낮지. 그러니까 일어나진 않겠지만 일어난다고 쳐볼까 이런 뜻이야. 만약이라는 말 자체가. 자, 그래서 이게 요 혼말을 기준으로 if절과 주절이 나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만약은 사실이라고 치자라는 뜻이야. 사실이라고 쳐 이런 뜻이야. 그러면은 여기는 사실이야 추측이야. 사실이라고 쳐서 사실인 세 개로 만든 거야. if는. 그래서 여기는 사실의 영역이야. 그럼 조동사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시제 써야 돼. 동사 써야 되지. 너 지금 이해 안 되지? 사실이라 쳤으면 사실이 아닌 거 아닌가? 지금 이런 얘기잖아. 이게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그래서 가정이라는 말이 뭐냐면 가짜로 정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가짜지만 사실이라고 정했다는 뜻이야. 그럼 사실이야. 일단 여 안에서는 이 if절은 사실인 거야. 사실이라고 친 거야. 알겠지? 사실이라고 쳤는데 여기다 조동사 쓰면 돼, 안 돼? 자, 여기는 사실의 영역이고 여기는 추측의 영역이잖아. 그치? 그래서 서로가 반대되죠? 다시 if절은 사실이라고 친 거야. 애초에 가정법 자체가 사실이야? 내가 너라면 내가 너일 수 있어? 안 되잖아. 서로 영혼을 바꿀 수가 없잖아. 불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너라고 얘기를 해야 이걸 사실이라고 가정해야 뒤를 상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라면 나 오늘부터 공부 미친 듯이 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내가 너라는 세계를 일단 만들고 그 안에서 생각하자는 거잖아. 그럼 이 세계는 사실이어야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친 거기 때문에 여긴 사실의 영역이야. 그럼 사실의 영역이니까 조동사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눈에 보여, 안 보여? 내가 너는 눈에 보여요? 상상의 세계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이건 상상이잖아. 이건 그대로 보이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그대로, 눈앞에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너라면은 상상이지. 실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이라고는 실제라고 해야겠다. 실제로 존재. 그러면 가정법 쓸 때 무조건 뭐 써야 돼? if절은 과거 시제 써야 돼. 그래서 were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과거 시제야. 그래서 if I am you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사실이라고 쳤지만 내가 너라면이라는 보이지 않는 상상의 세계니까. 알겠지? 자, 이제 콤마 치고 끝났어. 사실이라고 쳤어. 그럼 거기에서 하는 내용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내 생각을 담는 거지. 내 판단이지. 그럼 여기는 무슨 영역이야? 여기는. 추측의 영역이지. 그러니까 조동사 써야겠죠. 근데 조동사를 쓸 때 무조건 뭐 써야 돼요? 과거 시제 써야겠지. 그래서 could, would, should, might 써야죠. 그래서 would 쓰는 거.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상상을 통해 지금을 나타내는 거야. 왜 지금이야? 다현아? 이렇게 했지. 아까 조동사에서 배웠잖아. 그지? 동사 원형이네? 그럼 지금이지.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지금의 사실을 뒤집은 거야. 내가 너라면. 지금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라면 나 오늘 집에 가.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내 말 이해돼요? 안 되기 시작했구나. 어디서부터 꼬였어? 잠깐만, 그럼 예문을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나는 집에 가. If I had been you, 홈은 그냥 생략할게요. 좁으니까. 자, 요거는 have pp지. 아까 배웠잖아. 앞에 조동사에서 배운 거 보세요. 조동사에다가 동사 원형 쓰면 제가 뭐라 그랬죠? 말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추측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have pp를 쓰면 과거 추측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을 추측하는 거라고. 뭐 하면? 조동사에다가 pp 더하면. 근데 조동사 뒤에 pp가 쓰였네.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는 옛날의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가정법 과거는 지금의 사실을 표현하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상상을 통해 지금의 사실을 돌려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사실을 돌려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상상을 나타내야 되니까 if절의 동사는 당연히 과거 시제를 쓰고요. 그리고 주절의 동사를 사용할 땐 조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우, 쿠, 슈, 마라고 얘기해요. 우드, 쿠드, 슈드, 마이트. 알겠죠? 우쿠슈마.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상상을 통해 옛날을 표현한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실을 돌려서 표현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상상을 나타내니까 이 구절의 동사는 과거 완료 쓰시면 되고요. 주절의 동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조동사의 과거 완료형을 쓰면 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동사 have pp. 그래서 오쿠슈마 플러스 have pp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가정법 이해됐어요? 자, 예문 하나 보여줄게. Many employees. employee는 직원이란 뜻이에요. 직원. 회사 직원. 많은 직원들은 have trouble ing는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뜻이야. 어려움을 겪고 있다네. 현재 시제니까. 이거 그럼 사실이 아니야. 현재 시제니까. 사실이죠. 지금 엄밀히 말하면 지금의 사실을 표현한 거네. 그리고 현재 시제니까 얘는 직설법으로 보시면 되겠네. 그치? 많은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getting rest, get rest, 휴식을 취하다. 그들의 직장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라고 해놓고 reduce the workloads would keep these employees from burning out 라고 되어 있는데 workload는 업무량이라는 뜻이에요. reduced는 줄어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줄어든 업무량. keep A from B는 A가 B를 못하도록 하다라는 뜻이야. 번아웃 뭔지 알지? 탈진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탈진으로부터 직원들을 지켜준다라고 하시면 되겠지. 알겠지? 자, 이거 해석할 시간 30초 드릴게요. 해보고 저한테 얘기해보세요. 시작. 밑에 거, 밑에 줄만. 위에 줄은 같이 했으니까. 됐어? 자, 한번 해볼게. 직원들을 탈진으로부터까지 못 들었어. 직원들을 뭐라고? 막는다? 지켜준다? 지켜준다? 여기에 너가 생각한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고마워요. 야무지게 함정에 빠져줘서.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좋은 얘기야. 이거 그러니까 줄어든 업무량은 탈진으로부터 직원들을 지켜준다. 이거 좋은 말이잖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난 첫째, 왜 틀렸냐면 지켜준다는 사실을 표현한 거지. 이건 사실이잖아. 그지? 일단 여기서 틀렸죠. 왜 사실이 아니야, 이거? 조동사 있잖아. 조동사는 사실의 영역이야, 추측의 영역이야? 추측의 영역이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단계에서 틀렸어요. 지켜준다 하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이거 그래서 사실 엄청 많은 학생들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해석해. 왜? 본인들이 아는 게 will이니까. 그러니까 will의 뜻을 would에다 꾸겨 넣는 거야. 그러니까 독해가 이상한 거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가정법 쓸 때 if 안 쓴다니까? 이렇게 써, 그냥. if 안 써요. if 역할 누가 한 줄 알아? 얘가 한 거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문법의 기능은 문맥이 정하는 거라고. 사실은 지금 뭐예요? 직원들이 저기 직장에서 제대로 휴식을 못 취하고 있지. 그래서 얘 지금 뭐야? 뭐 하고 있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 그지?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줄어든 업무량은 잘 봐. 줄어든 업무량은 번아웃으로부터 막아주는 거니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그래서 얘는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그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지. 그지? 근데 내가 우도 아까 어떻게 해석하라 했어요? 할 텐데란 뜻이야. 업무량이 줄어들면 직원들을 뭐라고 했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거를 찾아내야 돼. 이게 여기에 들어간 속뜻이야. 그래서 업무량이 줄어들면 직원들이 번아웃 안 오고 참 좋을 텐데 좀 해줘라 이 자식들아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좋은 얘기한 게 아니라 비판이야 비판. 돌려서 매기는 거라고. 근데 그걸 모르고 아유 좋다구나 하고 하면 그러니까 틀리는 거야. 이해됐지? 내 말 이해돼요? 자 이제 마지막 세뇌 시간이에요 오늘. 가정법은 누가 나타낸다? 우쿠슈마가 나타낸다. 그래서 가정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속뜻을 추론해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여기 필기 좀 보완 좀 할게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오른쪽에 여백 좀 있지? 필기할 수 있니? 너무 좁으면 여기 밑에다 쓰세요. 자, 가정법은요. 그 가정법 안에 들어가 있는 속뜻을 찾아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속뜻을 추론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야. 첫째, 가정문, 즉 가정법을 쓴 문장이 긍정문이야. 그러니까 가정법으로 쓴 문장이 긍정이면 현실은 뭐예요? 부정이지. 아까도 봐봐. 줄어든 업무량이 직원들을 보호해 줄 텐데 라는 건 현실은 뭐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 현실은 부정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보통 가정법을 쓴 속뜻, 즉 필자의 의도는 뭐냐면 비판, 아쉬움 이런 거를 표현하려고 한 거야. 근데 두 번째, 가정문이 부정문이면 가정문이 부정문이면 현실은 긍정이에요. 이건 그거지. 내가 어제 진짜 너무 바빴는데 다현이가 없었으면 나 오늘 일 못 끝냈을 거야. 그럼 너의 도움이 그만큼 엄청 도움이 됐다는 거지. 너가 없었던 세상을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뭐 남자 여자끼리 그런 것도 하잖아. 남자친구 여자친구 서로.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그게 뭐야? 너가 꼭 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현실은 긍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보통 감사를 표현하거나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쓰는 거죠. 이렇게 속뜻을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속뜻은 결국 뭐냐면 필자의 의도를 찾는 거야. 즉 가정법을 필자는 왜 썼을까를 찾아내는 게 가정법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오늘 수업 마칠 거예요. 드디어 오늘 동사 끝이고요. 이 문제는 제가 지금 뽑아다가 드릴게요. 별로 안 어려워요, 문제. 잠깐만.
자, 이거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풀어보고 답은 뒤에 써 있어요. 뒤에 확인하시면 돼요. 풀었니? 잘 봐봐. 일단은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여러 매체에서 과학자를 긍정적으로 묘사해야 한다. 그래서 선지를 먼저 읽는 게 좋아. 그래서 작가로 전업한 과학자는 전공 지식을 작품에 사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공상과학 작가로 성공하려면 과학과 인문학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과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영화 주인공으로 과학자가 등장해야 한다. 과학 정책 논의에 과학자뿐만 아니라 인문학자도 참여해야 한다. 뭐 과학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죠?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 다르죠? 자, 요거를 문제를 풀 때 보통 주장 문제는 저 답이에요 하고 손드는 애가 있어. 당연히 시간을 뺏어야 되니까 너네 풀 때. 그래서 답인 건 보통 이쪽에 있어. 주장은 보통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쓰잖아. 여기 봐봐. We need, 우리는 필요하다. 더 많은 screenplays. 그 희곡이란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희곡이 더 필요해요. 작품이 더 필요하고 and novels, 소설도 필요하죠. 근데 그 that, 걔네가 뭐냐면 present, 표현해요. 과학자를 in a positive light,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럼 봐봐. 과학자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작품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건 그만큼 과학자를 긍정적으로 묘사해야 된다는 거네. 이게 답의 키 포인트죠.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이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저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드릴게요. New ideas, 새로운 생각들이 such as, 가령 those, 어떤 생각들이냐면 inspire, 영감을 받는데요. by scientific developments, 과학적인 발전들에 의해서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종종 air가 이런 거 본 적 있죠? on air 이거 켜지면 방송이잖아. 그지?
방송이 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critic, 비판을 받다, 비평을 받아요. In our popular culture, 우리의 대중문화 안에서. As 뭐의 일환으로? Part of a healthy process of public debate. 공공의 토론의 건강한 한 과정의 일환으로 보통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방송이 되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And scientists, 그리고 과학자들은 때때로 deserve, 받는데 the criticism they get, 그들이 받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라는 뜻이야. deserve, 뭐뭐 할 만한 하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비판을 받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딱 어떤 느낌이야? 과학자들이 새로운 생각들을 가져오곤 하는데 얘네가 비판을 받아 마땅할 때도 있다 이런 얘기지. 근데 봐봐. 그러니까 안 좋게 표현했지 지금. 봐봐. 버시네. 근데면 앞에 내용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지. 그럼 뒤에가 중요한 거네. 그래서 난 보통 버시나 이런 거 세모 안 치고요. 뒤집혔다 해서 V 체크해요. 알겠죠? 하지만 the popularization은 대중화라는 뜻이거든요. 과학의 대중화는요. 봐봐. would지. 가정문이 긍정이면 현실은 뭐야? 부정이지. 내가 왜 지금 가정문이라 했어요? 우쿠 슈마가 가정법 나타낸다 했잖아. would be greatly enhanced. enhance는 향상시키다. 그러면 과학의 대중화는 엄청나게 향상될 텐데 라고 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현실은 뭐예요? 과학의 대중화는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야. 왜요? Improving the widespread image of the scientist. 과학자들의 이미지를 improve, 개선시키면 잘 봐. 인관의 과학의 대중화는 엄청나게 향상될 텐데 그렇게 했다 못했다? 그렇게 못했다. 그러니까 그럼 필자의 주장은 이거와 반대되면 필자의 주장이겠네? 왜? 이게 곧 뭐니까? 해결책이니까. 그러면은 과학자 이미지를 개선하면 해결되겠네? 과학의 대중화는 이미지를 개선시킴으로써. 그래서 요걸 답의 근거로 할 수 있겠네? 어때요? 가정법 우쿠슈마를 정확하게 이해하니까 문제가 여기서 풀려버렸지. 이거 2년 전 수능 모의고사야. 실제 수능 모의고사고요. 저 실제로 이 문제 이렇게 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설했고요. 근데 이렇게 해설한 사람이 일산바닥이 저 하나였어요.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 문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글을 정확하게 읽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빨리 풀 수 있죠. 이해됐지? 자, 마지막 세뇌. 가정법은 누가 나타낸다? 우쿠슈마. 가정법으로 뭐를 해야 된다? 또 네 글자. 우쿠슈마 속뜻추론. 알겠지? 이거 네 개 하면 돼. 근데 난 지금 속뜻추론 했잖아. 그래서 필자의 주장을 끌어냈고. 그지? 이렇게 하시면 끝. 질문 있나요? 자,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우리 다음 주에는 명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명사도 진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알겠지? 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았어? 여태까지 하나하나가. 그죠? 이렇게 공부하면요. 영어가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내신 대비 분명히 지난번보다 훨씬 나아질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 단어 진짜 잘 외워도 돼. 다현아.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하나 물어볼게. 그 뒤에가 7, 8, 9 한다면 이제 10, 11, 12 해야 되잖아. 근데 11이 좀 많아. 그냥 10, 11, 12 내줄까? 아니면 10, 11만 내줄까? 11까지? 그럼 11까지. 왜냐면 11 보면은 11-1, 11-2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거 다 외우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단어 10, 11 외우시고 오늘까지 배운 내용 복습해 오시면 돼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